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함수 활용 제일 마지막이죠, 그죠? 좀 함수하고 조금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그죠?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내용을 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제목이, 그죠? 여기 있는 속도랑 가속도거든요. 속도와 가속도. 근데 얘를 하기 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좀 넘어갈 개념이 있죠, 그죠? 자, 어떤 위치를, 그죠? 시각에 보통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지. 뭐 초나 분이나 뭐 시간에 대해서. 여기는 위치를, 그죠?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돼요?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속도는, 그죠? 중요한 게 방향을 가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물리에서 말하는 뭐 벡터의 어떤 대표적인 예다. 그죠? 근데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 여기 속도라는 게 방향을 가진단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마이너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 수직선으로 따지자면 여기 있는 보통 이게 원점의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플러스, 그죠?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를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5m/, 여기 있는 세컨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죠? 1초당 5m씩 움직이는데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속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그죠? 그럼 이때까지 했던, 그죠? 맨날 거속시 이렇게 배웠던 저학년 때, 맞나요? 여기 있는 속력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속력은 뭐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속도를, 그죠? 절대값으로 씌운 게, 즉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속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키포인트로 잡으면서 여기 있는 이 단어를 풀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 있는 위치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얘가 t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아요. ft는 t에 관한 식으로, 그지?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이죠. 그럼 우리가 항상 뭐예요? 여기 있는 미분에서 0이 되는 값, 즉 함수에서는 극값을 가지는 값을 기준해서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지. 근데 여기에서는 위치를, 그죠? 여기 있는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이게 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속도가 0이 된다라는 표현을 크게 세 가지로 운동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죠? 수직선 운동에서, 그죠? 여기 수직선, 여기 있는 실수 x에 대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맞나요? 속도가 제로가 된다라는 표현은, 그죠? 속도가 0이 된다는 표현은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죠? 여기 있는 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점, 즉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뭐라고 그래요? 속도가 제로가 된다. 즉 여기 있는 위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자유낙하 운동, 그죠? 뭐 포물선 운동, 뭐 여기 있는 어떤 친구가, 그죠? 뭐 언덕에 올라가서 공을 이렇게 잡아 던져요. 그림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공이죠. 공이 어떻게 자유낙하 운동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는 속도가 제로가 된단 말은 제가 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공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때 여기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순간적으로 속도가 제로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면 역시 미분에서 0이 되는 값 찾으면 그 속도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 그림이 아무튼 뭐 그래요.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추면 좋겠는데, 그죠? 간성에 붙여낸 거에서 멈추지 않죠. 조금 더 가다가, 그죠? 여기에서 멈추게 돼 있지. 그죠? 그때 여기 있는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동 거리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 정지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완전 정지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여기 완전 정지한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가 제로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 원리에서는 보니까 여기는 세 번째, 여기 있는 이 경우는 없고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수직선 운동과 여기 있는 포물선 운동,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속도가 제로 되는 개념을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단어는 좀 약간 쉬어가는 코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라는 것 뿐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저기 있는 필수제 33번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그죠? 수직선 위로 움직인대요. 점 P 위치 X가, 그죠? 여기 있는 요렇게 되어 있다. X에 대해서 요거를 뭐 T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여기 있는 안 적어도 되나?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얘를 속도 위치죠, 그죠?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하게 되면 X 프라임 얘가 뭐가 돼요? 속도가 되겠죠. 속도는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라고 하면 되고요. 요걸 다시 또 미분해요. 미분하게 되면 더블 프라임 X는 6T-6 얘가 뭐가 되죠?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T가 3일 때 속도 가속도니까 여기 있는 요 주어진 식에다가 T에다가 3을 넣으면 그죠? 9, 2, 18 9, 3, 27이죠. 자, 27 마이너스 18 이렇게 해서 속도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물었으니까 또 역시 T에다가 3을 넣으면 18-6 해서 가속도는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2번을 보게 되시면 드디어 이 표현이 나와 있죠.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수직선 운동.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얘는 속도가 제로가 된다.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제로가 된다 이 말이죠. 3t제곱 마이너스 6t가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t가 3t로 묶어내면 0하고 2가 되겠죠. 근데 시각은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라는 걸 다루지 않고 양수일 때만 다루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안 되고요. 즉, 여기 있는 2초일 때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를 끝까지 보게 되면 이때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위치는 시계 요거죠. 그래서 x2, t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t에다 2를 넣으면 8, 넣으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2초 후에는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4라는 지점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주제제 33번이 끝난 겁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된 확인 체크 136번 생략하고요. 13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위치, 그죠? 여기 있는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 그죠? 미분하게 되면 t에 대해서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되고요. 속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죠? 가속도, 여기 있는 게 2t 마이너스 7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가 t를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꿀 때 라고 되어 있죠. 속도가 제로 되는 값이 t 값이 두 개가 있을 건데 그죠? 여기 2차식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t를 풀게 되면 내가 일단 속도가 0이니까 1 넣고요. 그 근각 계산에 따라서 6이겠죠. 1초랑 6초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6초대를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t가 6일 때를 뭐를 물어보냐면 위치와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는 그죠? x6이고요. 그죠? 여기는 가속도는 더블 프라임 여기는 6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쉬운 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다 6을 잡아 이렇게 되면 12-7 해서 가속도는 5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 위치는 여기다가 이제 잡아 이렇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216, 6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36.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잡아야겠으니까 이게 3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정리하게 되면 72 마이너스 이게 18이 되겠죠. 7, 8, 56, 7인축 126 더하기 36입니다. 그죠? 요거를 계산하면 더하기 잘해야 되겠죠. 108 마이너스 126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8. 그래서 위치는 그죠? 마이너스 18의 위치에 있고 그때 6초 때의 가속도는 5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인 체크 137번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필수 예제 34번 볼게요. 자, 지상 25m의 위치에서 20m의 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가학이나 그죠?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점은 우리가 미리 수포를 하겠지만 적분에서는 좀 중요해요. 처음에 어떤 위치가. 하지만 여기 미분에서는 여기 위치는 그냥 여기 주어진 식을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좀 두시면 됩니다. 팁이에요. 자, 여기 있는 위치죠. 그죠? 일단 속도를 구해요. 여기 있는 미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10t 이게 속도가 되겠지. 여기다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이게 가속도입니다. 마이너스 10 가속도가 항상 마이너스 10 계속 동일하죠. 그죠?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중학교 때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자, 아무튼 여기 있는 보기 1번부터 4번까지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도로 던지고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 그죠? 자, 여기 있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1번은 칸이 조금 그렇네. 자, 여기는 1번. 자, 여기는 x 프라임 여기 있는 3, 그죠? 여기다가 잡아 이렇게 되면 20-30은
마이너스 10. 속도는 마이너스 10이고요. 물론 여기 단위는 메타퍼, 여기는 세컨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는 좀 약간 생략을 할게요. 여기 있는 가속도는 물론 메타퍼 세컨트 제곱이지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더블 프라임 여기 있는 3인데 얘가 마이너스 10으로 계속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둘 다 마이너스 10이네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여기 있는 작은 1번이 해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로 보게 되시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죠. 그죠?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그죠? 여기 있는 이 순간에 속도가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는, 즉, t가 2일 때를 얘기하겠죠? 그때 걸린 시간 2초,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그때 여기는 3번은 최고 높이를 물어봤죠. 아하, 여기 있는 앞에서 구한 t가 2일 때의 최고 높이, 위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x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여기다가 2를 넣으면 25 플러스 40 마이너스 45 20 이렇게 해서 이게 45m에 여기 있는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돌이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진다. 위치가 여기 있는 지면이란 말은 이게 0이다 이 말이거든요. 0일 때 그때 여기 있는 t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5t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자, t에다가 보시면 보자. 5가 되겠네? 아무튼, 5가 되는지. 자, 일단 미분해 볼게요. 아, 미분이란다. 여기다가 좀 당황했는데, 마이너스 5로 나눌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제로. 그죠? 왜 마이너스 1에 눈이 안 보였지? 자, 아무튼, t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고요. 근과 계성에 따라서 5가 될 거니까, t는 양수니까 안 되고요. 5초라는 게, 아까 직감적으로 얘기했던, 맞아 떨어지죠. 그때 얘가 뭐를 물어보냐면 속도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하 여기 있는 t가 5일 때, 즉 여기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그죠? x 프라임 5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20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0 m per second. 그죠? 여기 있는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관련된 확인 체크 138, 139에서 또 저희는 역시 가감하게 139번을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지상 40m에서 50m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위치가 그죠? 요렇게 나와 있대요. 그죠? 수직 위로 던졌다. 아, 여기 있는 자유낙하 운동이구나. 그죠? 자, 여기 있는 얘를 일단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미분하게 되면 50-2at 되겠나요? 일단 가속도는 일단 조금 문제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물어보니까 굳이 안 구해도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조건 보겠으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또 역시 V가 제로가 될 때 여기 있는 T가 5다라고 주어졌죠.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속도 아니에요? 여기 T에다가 여기다 5를 넣으면 얘가 제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겠지. 자, 50-10A는 0이니까 A가 얼마야? 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이 5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최고 높이에 여기 있는 물어봤죠. 최고 높이. 얼마일 때? 속도가 제로일 때 최고 높이겠죠. 즉 여기 있는 t가 5일 때 높이, 위치, 예, x5를 구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40 플러스 250 마이너스 125 이렇게 해서 125니까 165m 이렇게 하면 139번의 답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 있는 보기에 대한 설명들을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게 속도의 그래프인지 그죠? 혹은 여기 있는 뭐 어떤 위치의 그래프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속도죠. 그죠? 자, 가나다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가를 보게 되시면, 그죠? 자,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지금 얘가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죠? 즉, 여기 있는 얘가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로 틀었죠? 함수로 따지자면 여기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예요. 극값을 가지는 게 여기 있는 속도에서는 어떻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표현은 맞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를 볼게요. 나를 보게 되시면, t가 2일 때 양의 방향, 속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 그냥 여기 있는 y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t가 2일 때, 여기 있는 2일 때, 요 지점일 때 그 y값이 플러스잖아요? 여기는 속도가
속도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을 보게 되시면 t가 5일 때 여기 있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자, 보세요. 관계를. 여기 있는 속도를, 그죠? 미분하게 되면 내가 가속도를 a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미분의 기하학적인 어떤 의미를 좀 떠올리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속도잖아요. 여기 있는 5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미분의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의미가 되겠지. 5일 때 여기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오른쪽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아하, 5일 때 여기 있는 가속도가 뭐가 돼? 플러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은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고 답은 가나가 되겠죠. 참고사항으로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가속도가 0이다. 이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여기 요 지점 두 개의 지점에서 지금 가속도가 0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거기와 관련된 확인 체크 140 또 역시 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그래프인데 가장 중요한 VT 속도에 관한 그래프다. 자, 역시 가나다 가보겠습니다. 자,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t가 3일 때 벌써 이게 플러스죠. 0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겠죠. 자, 그 다음 t가 2일 때를 보게 되시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는 속도를 그대로 읽으면 2일 때가 속도는 이게 지금 제로가 되겠죠. 잠시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해석해 보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런 지점이 되겠죠. 그 순간적인 속도는 0이 돼서 여기 있는 얘는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지막 t가 4일 때 가속도, 그죠? 이게 속도 그래프죠. 가속도는 기하학적인 어떤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죠. 4가 여기 있는 이 지점에 있을까요?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는 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가속도는 0이다. 맞는 얘기라서 답은 다 하나 뿐이겠죠. 자, 그 다음에 141번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141번은, 자, 주의사항이 뭐예요? 여기는 얘가 위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속도가 되겠죠. 거기에 유의해서 가나다 보도록 할게요. 자, 점 P는 수직선 위에 있는 점 3에서 출발한다. 0일 때 벌써 위치가 3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스타트 지점이 3이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T가 5일 때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T가 5일 때 이게 위치잖아요. 여기 있는 접선의 기울기, 얘가 미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겠지. 플러스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0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달을 보게 되면 0에서 1까지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방향, 속도를 얘기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 여기 이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전부 다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양이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맞기 때문에 역시 틀렸고요.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필수제 36. 흔히들 말하는 고인물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얘를 풀기 전에, 조금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비, 좀 약간 설명을 할게요. 여기 닮은 비를 보게 되면, 그죠? 자, 여기 있는 게 평행하고요. 이게 평행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요 두 삼각형이, 이게 지금 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그때, 닮은 비가 물론 요거 대 요거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대 요게 성립을 하는데 좀 편의사항으로, 그죠?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게 성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얘가 3대 2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도 똑같이 어떻게? 여기 있는 3대 2가 되는 거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익숙한 도형으로 따지자면 얘가 평행하면 요거 대 요거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대 요게 성립한다는 성질을 조금 이용하시면 좀 가볍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 자체가, 그죠? 어떤 위치가,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50t 간 거리가 여기 있는 50t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속도는 뭐가 될까요? 속도는 당연히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니까 어떻게? 아까 배운 대로 50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이 약간 긴장이 되긴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얘가, 자, 가로등 바로 밑에서 사람이 출발을 하죠. 그죠? 3m 높이에. 얘가 90m 속도로 간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여기 있는, 이게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빛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가로등. 얘가 3m.
x는 3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사람이 걸어가겠지, 그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자, 여기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게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겠지, 그지? 근데 당연히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자가. 그죠? 그림자.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조건들을 이제, 맞아. 적어주시면 되겠죠. 키가 1.65. 자, 여기 있는 1.65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리가 지금 90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1분당, t분당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90t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자, 일단, 1.65 대 3을 보세요. 자, 여기 1.65 대 3. 100을 곱해요. 165 대 300. 여기 있는 딱 보니까, 15로 나누게 되면, 그죠? 15로. 11대 여기 있는 20이 되겠지.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11이면, 11대, 11은 20대, 그죠? 여기 있는 게 20일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당연히 전체가 이게 20이라고 얘기했을까? 얘는 뭐가 돼요? 9,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아까, 닮음 얘기했던 여기 있는 9대 90t는, 그죠? 여기다 곱하기 10t를 했네요. 그럼 여기 있는 11일 때, 여기 있는 어떻게? 곱하기 10t를 가하게 되면 110t,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문제는 거의 해결이 다 됐죠. 이제 해석만 가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작은 1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게 해석하는 게 좀 약간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인다. 속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딜을 할 때 어떻게? 전체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가 끝났다. 전체. 아하, 여기 있는 어떻게? 200t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머리 끝.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속도라고 물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거리가 지금 뭐예요? 200t죠, 그죠? 그죠? 위치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200t를 어떻게? 여기다가 미분한값.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당연히 200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물론 단위는 메타버, 여기 있는 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건 좀 약간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마지막. 여기 있는 얘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당연히 얘를 얘기하겠지.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은 당연히 미분하시면 되겠지. 여기 있는 미분을 가하게 되면 110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 퍼 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2번이 해결이 된 거죠. 좀 원래 사실은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너무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각 참고서나 교과서에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체크 142를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요. 이제 다른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확인 체크 142. 필수 예제 36에 거의 숫자만 바꿔놓은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똑같이 가로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무지막지하게 직각삼각형을 그려. 그죠? 여기 가로등이에요. 그죠? 가로등 여기 있는 게 4.8.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1.6m의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직각. 그때 여기 있는 얘가 70m 속도, 여기 있는 얘를 70t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럼 닮은 비 1.6 대 4.8. 그럼 당연히 1.6 대 4.8은 1 대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1이면 여기 있는 전체가 3이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닮은 비를 통해서, 그죠? 자, 여기 있는 2일 때 곱하기 35t를 했죠. 여기 1일 때 곱하기 35t를 하게 되면 얘는 35t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답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끝. 전체가 얘기하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값 뭐가 돼요? 105t. 그죠? 속도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당연히 105. 그죠? 단위는 좀 생략할게요. 메타버 분. 그죠?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여기 있는 얘를 얘기하겠죠. 35t,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뭐가 돼? 35라고 얘기를 하시면 역시 확인 체크 142번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그죠? 여기 있는 유형들은 전부, 어떤 넓이의 변화율, 여기 있는 부피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인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대부분은 시각에 대한, 그죠? 여기 있는 t에 대해서 넓이의 변화율, 이거를 ds, dt 이렇게 얘기하고요. dv, dt 이렇게 하면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길이에 대한 보통 L이라는 표현하거든요. dl, dt,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넓이, 부피,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요게 핵심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ds, dt가 뭐냐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보통 s는 t에 대해서 뭔가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는 얘를 양변을 미분을 가하게 되면, 그죠? 요거를 ds, dt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를 통해서 s는, 그죠? 예를 들어서 4t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받아들이기 연상을 할 때는 여기는 양변을 미분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s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잖아요. s에 대해서 미분했다. ds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 8t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했다. dt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dt를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ds, dt는 8t 이렇게 저는 연상을 했습니다. 그죠? 이런 연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죠? 여기 있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양변을 미분하면 ds, dt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죠. v가 예를 들어서 t가 있으면 양변을 미분하면 dv, d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읽을 때는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필수예제 3번을 풀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요. 그죠. 동심원. 중심이 같다는 말이겠죠, 그죠? 여기 있는 얘가 돌을 던지면, 뭐, 요렇게 파문이 여기 원이에요.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점점 커진다, 이런 말이죠. 그때 여기는 가장 바깥쪽 파문의 길이, 여기 있는 얘가 몇 초 20cm씩 늘어난다, 그죠? 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t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20t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원이니까 넓이는 당연히 파이 r 제곱이 될 텐데 얘를 요거를 넣기만 하면 그죠? 넣으면 400 파이 t 제곱 여기 있는 s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넓이의 변화율 어떤 거야?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니까 양변의 미분을 가하는 거죠. 미분을 가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ds, dt 자연스럽게 그죠?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 800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t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물어보고 있는 t가 3초일 때, 즉 t에다가 3만 넣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요? 2400파이 얘가 정답이 되겠죠. 물론 단위는 뭐 여기 있는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퍼 여기 있는 세컨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는 조금 생략할게요. 자, 확인 체크 143이죠. 그죠? 자, 여기 있는 게 직사각형이 요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때 여기 있는 얘들이 각각 늘어나는데 가로는 요렇게, 세로는 요렇게 몇 초마다, 그죠?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늘어날 때 그냥 t가 몇 초일 때를 물어보지 않고요.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라고 t를 이렇게 숨겨놨죠. 그때 넓이의 변화율은 뭐예요? 결국에는 또 역시 시간에 대한 ds, dt가 얼마냐 이런 말이겠죠. 자, 일단 어떤 상황이냐? 자,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 요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가로가 9인데 여기 있는 게 몇 초? 0.2만큼 늘어나니까 0.2t,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로는 3대 여기 있는 게 0.3만큼 늘어나니까 0.3t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넓이는 그죠? 가로 9 플러스 5분의 1t라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0.1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로 여기 있는 4 플러스 여기 있는 10분의 3이라고 t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일단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미분을 하는데 그죠? t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을 한번 볼게요. 정사각형이 된다. 요 길이랑 같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연립하게 되면 0.2t 넘어가면요. 0.1t는 여기는 4가 넘어가니까 5t가 얼마일 때? 51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51대의 여기 있는 ds, dt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미분을 하면요. ds, 자연스럽게 이제 t가 있으니까 ds, dt, 그죠? 곱의 미분법을 할게요. 자, 여기 얘를 미분하면 5분의 1, 그 다음에 4 플러스 10분의 3t. 소수로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자, 플러스, 그 다음에 9 더하기 5분의 1t.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미분하니까 10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t에다가 50을 잡게 되니까, 그죠? 5분의 1 곱하기, 이게 지금 15니까 19 더하기, 여기다 50을 잡으면 이것도 19네요. 자, 여기 있는 얘가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9를 끄집어내니까, 자, 여기 있는 얘가, 10분의 2로 바뀌고요. 여기 있는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9 곱하기 이건 10분의 5,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 있는 넓이의 변화율이 2분의 19다. 그죠? 물론 단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자, 여기 있는 필수 예제 38번. 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지금 건널비,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줘. 시간에 대한. 여기 있는 얘는 건널비도 넓이니까 ds, dt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dv, dt, 그죠?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물어보겠죠. 관건은 여기 있는 s는, 그죠? t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부피도 t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자, 가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그죠? 몇 초 1cm씩 커진다. 여기 있는 반지름을 우리가 어떻게? 2 플러스 1t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때 어떤 시간은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t가 4일 때 여기 있는 각각의 넓이와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풍선은 구 모양을 움직인다. 자, 구의 부피, 그죠? 건널비 공식.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 되고요. 여기 있는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r을 대신에 어떻게? 2 플러스 t라는 걸 넣어서 우리가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는 s는, 그죠? 4파이. 자, r 대신에 2 플러스를 넣었으니까 2 플러스 t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양변을 미분을 가하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이제 ds dt 되겠죠. 그죠? ds dt는, 자, 여기는 얘가 튀어나와서요. 8파이. 2 플러스 t의 1승. 그죠? 여기 안에 있는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죠. 그죠? 여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건널비의 변화율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t가 4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t에다 4를 넣으니까 8파이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어떻게? 48파이 이렇게 하면 1번이 해결됐고요. 단위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가볼게요. 자, 여기는 2번은 부피는,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승인데 보시다시피 2 플러스 t를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2 플러스 t에다가 3승, 그죠? 이제 양변을 미분을 가요. 자연스럽게, 그죠? dv dt는, 자, 3을 곱하고요. 4파이, 그 다음에 2 플러스 t에 1을 빼고 제곱, 요거를 미분하면 또 역시 1이겠죠, 그죠? 자, t는 4는 동일하겠지. t는 4, 여기다 넣으니까, 그죠? 4파이 곱하기 6제곱, 36, 그래서 144파이. 단위는 물론 여기 있는 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체크 144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강의는 마무리 지을게요. 자, 144. 원기둥이 있죠. 그죠? 그림을 일단 그려줄까요? 예를 다해서. 마지막 문제니까. 자, 여기는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20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0.2cm씩 몇 초마다 줄어든다. 그러면 t에 대해서 마이너스 0.2t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5가 있는데, 그죠? 0.5cm씩 늘어난다. 플러스 0.5t라고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부피는, 그죠? 기둥. 여기 있는 반지름, 그죠? 밑넓이. 자, 여기 있는 반지름 제곱 파이. 얘가 밑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 높이. 5 플러스 0.5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미분을 가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t에다가 10을 넣으라고 그러는 계산이 조금 약간 지저분한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미분을 갈게요. 여기 있는 dv dt. 그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지? 자, 곱의 미분법인데, 여기는 파이가 꼴보기 싫잖아요, 그죠? 여기는 파이는 맨 마지막에 그냥 갖다 붙이는 걸로. 자, 여기는 얘를 먼저 미분하면요, 2 튀어나오고요, 20-0.2t 1승. 여기는 얘를 미분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0.2,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 플러스 0.5t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왜요? 곱의 미분법이니까. 그 다음, 플러스, 그죠? 20-0.2t의 제곱 곱하기. 얘를 이제 미분하면 그냥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제 t에다가 10만 넣으면 계산만 하면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다가 10을 넣게 되니까, 그죠? 여기 있는 게 18이 되고요. 여기다 10을 넣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10이 되겠죠. 50. 그 다음에 여기다 10을 넣으면, 이건 당연히 이게 18이 될 거고, 그죠? 여기 0.5죠.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정리해보면, 자, 여기 있는 얘는 36 곱하기 요 2 곱하기 18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8 제곱이네. 18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1.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72고요. 여기 있는 이게 9가 되겠죠. 98, 72, 9, 1은 9, 162. 아, 거의 다 왔네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90이니까 아까 살려놨던 파이만 갖다 붙여서, 그죠? 정적인 부피 변열적 dv dt는, 그죠? 90 파이 이렇게 하고요. 부피라고 있으니까 뭐 단위는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답은 90 파이 이렇게 하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